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3,200선, 코스닥 1,000선을 보여준 지 하루 만에 주가는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전장 중에 개인들의 한 2조 이상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또 공방이 펼쳐지는 흐름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한 3,200선에서 한 3,000선 사이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계속 종목 중심의 대응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너무 많이 오른 종목 고점에서 샀다가는 아무래도 단가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에 또 시장에서 계속 부각받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쪽이죠. 그쪽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수소 관련된 쪽, 특히 보통 저희가 수소차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수소 연료 전지차죠. 이쪽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수소연료 전지차 그냥 수소차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입니다. 재료비 한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어떤 변화가 높겠죠.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이 나오고요. 운전장치, 수소탱크 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3대 핵심 부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오늘 나오는 내용들 그림하고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개가 중요한 원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수소 연료 전지차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려운 얘기 막 나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특히 중요한 거는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여기 해당되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원가에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 연료 전지차는 한 5개로 이어지는데 수소 공급 시스템이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팩이죠. 중요한 전지를 담아놓을 수 있는 팩이다 보니까 이런 쪽과 함께 또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는 수소 연료 순환 장치가 있고 공급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 이렇게 5개로 구성이 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수소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가 있고 공급 장치가 있겠죠. 그중에서 탄소 섬유가 여기 나옵니다. 생산비의 7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가 있고 일진 복합 소재, 일진 다이아죠. 이쪽이 지금 담당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독점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관련돼서 레귤레이터나 솔레이트 밸브 관련된 쪽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는 탄소 섬유가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연료전지 스택은 또 비중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전기차 하게 되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구조죠. 막 전극 집합재, 가스 확산증, 분리판, 가스켓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느냐? 예,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가장 또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43%를 차지하는 막 전극 집합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현대차가 직접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분리판 관련된 쪽은 현대제철, 세종공업 또 가스켓 쪽은 동아화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다음으로 구성되는 거는 수소 연료 순환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전지 반응을 한번 하고 사용되고 남은 수소가 또 스택으로 재공급되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게 세종공업 여기 또 들어가 있죠. 그런 쪽에서 관련된 부품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공기 공급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또 H2O 쪽에서 H를 담당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공기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와 관련된 쪽에 당연히 필요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공기 블로와 관련된 뉴로스라든가 가습기 관련된 코어롱 인더스트리가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또 친환경차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내연기관과 다르다라는 쪽에 열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서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지만은 새롭게 나중에 또 수소차를 구입해서 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또 한번 또 본넷을 열어보면서 눈에 익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또 중요한 변화가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더 어려운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흐름들인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스택이죠. 이쪽을 통해서 이 수소 관련된 쪽이 이제 이용이 돼서 다시 이제 재순환 장치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파악하시면서 한눈에 그림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아까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의 흐름들이 여기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대차 그룹 쪽에서 이런 친환경 쪽으로 나갈 때 핵심적인 역할은 현대모비스가 하겠죠. 그래서 현대그룹 쪽이 벌써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쭉 보셨을 때 지금 이쪽 색깔은 2019년도 기준 아직까지 작년 실적이 확정이 안 돼 있고 오래된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19년도 흐름들까지로 추정을 해봤을 때도 전반적인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한 몸에 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자산 대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앞으로의 발생할 실적 흐름들을 먼저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는 그럼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쪽이 이제 언급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변화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다.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적 관련된 흐름들 나쁘지 않고 거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시장에서도 주도를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래도 어떤 자동차 부품 쪽은 지금 시장에서 친환경차와 함께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계속 챙겨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두 종목을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품업체고 친환경차 전환의 최대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실적 한 50% 이상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0.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 여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어떤 긴 시각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과거 한 2010년도부터 나왔던 주가 흐름들의 동향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시장은 계속 그래서 적자는 회사도 아닌데 꾸준히 성장하면서 여전히 실적 흐름들을 모아갔는데 주가는 정체를 한 10년 동안 받아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신고가나 아니면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지난 고점대 부분이 이어졌던 한 42만 원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31만 원대겠죠. 이쪽 부분은 지킨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위험 관리 가격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위로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 계속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또 핫한 종목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일단 이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매출이 80%인데 친환경차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로백이 뭐 3초, 5초 이 정도 될 때까지 상당히 어떤 가속이 빠른 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 쪽도 당연히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일봉만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왔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연봉입니다. 좀 긴 시각 쪽이죠.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작년 하반기에 움직였던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새롭게 이어지는 탄소 섬유가 또 수소 쪽 말고도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이 또 커지겠죠. 이런 쪽과 함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올라왔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과거 관련된 쪽에 대한 매물들은 크게 없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 재상장됐었을 때 가격대 한 23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16만 원대 부분은 그래도 다시 박스권 하단부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효성 첨단 소재의 장기적인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수소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동향들과 좀 어렵지만 그림들까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환경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 챙기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